안녕하세요. 저는 TTP 정의에 대해 발표하게 된 신민아입니다. 우선 TTP란 Trans-Pacific Partnership의 약자로 환태평양 경제동반자 협정입니다. TTP에 관련해 국익을 위해 TTP 협상에 참여하자는 찬성 입장과 12개국 중 10개국과 FTA 협정을 맺고 있다는 이유로 TTP 협상에 반대하는 입장이 서로 대립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가입 여부에 대해 논란이 많은데요. 그 예로 2015년 10월 16일 실제로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국 TTP 관련 논의가 있었고 산업통상지원부에선 TTP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한 TTP 전략 포럼 출범 및 전략전 논의가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TTP 참여 불참에 따른 득실을 정리해봤습니다. 참여할 경우 국내 총생산 합계로 세계 경제의 40%를 차지하는 최대 규모의 자유무역 지대가 형성됩니다. 뿐만 아니라 참여국 인구만 7억 명, 국내 총생산 26조 600억 달러, 무역 규모 10조 2천억 달러의 회원이 됩니다. GDP로는 참여할 경우 1.7에서 1.8% 증대하며 무역 수지는 2억에서 3억 달러 개선되고 생산 효과는 1조 원 전후로 증가하게 됩니다. 현재 TPP 참가국의 GDP 규모는 1위가 미국, 2위가 중국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TPP 관련 전문가들의 찬반 입장을 정리해봤습니다. 우선 박천일 한국무역협회 통상연구실장께서는 TTP에 관련하면 정밀기계, 자동차 등 일본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진 한국 제조업 분야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부정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맞서 나은채 한국투자증권연구원은 TPP 참여국에서 섬유나 의류 추출국의 생산 거점을 확보한 업체들은 중장기 영향은 긍정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오바마 대통령은 TPP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 경제 통합에 있어 가장 강력한 수단이며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지역과 미국을 연결해주는 고리라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 언급은 경제의 급성장하는 중국을 견제한다는 의도가 숨어져 있습니다. 다음으로 TPP와 혼동되는 어휘들을 정리해봤습니다. 우선 TPP는 협정을 참여한 국가끼리 자유무역 협정으로 다국가, 다자 간의 자유무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FTA는 다국가가 아니라 두 나라 간의 자유무역 협정입니다. RCEP도 FTA와 거의 비슷한 개념입니다. 한 단어로 정리하자면 FTA는 양국 간의 협상, TPP는 다자 간의 협상입니다. 저는 TPP에 참여하는 12개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12개국은 미국, 일본, 캐나다, 멕시코, 브루나이, 호주, 뉴질랜드, 베트남,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칠레, 페루입니다. 우선 미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미국은 다양한 분야의 산업에서 절대적인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2014년에 GDP 순위를 기록한 어떤 그래프인데요. 미국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상당히 높은 그런 수치를 기록하고 있죠. 이것으로 미국이 경제 대국임을 확인할 수 있고요. 또 이거는 증권시장의 영향력을 확인할 수 있는 지표인데 뉴욕 증권시장이 다른 나라의 증권시장에 비해서 상당히 높은 퍼센테지를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의 영향력 또한 여기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거는 미국의 육류 수출량을 보여주는 지표인데요. 미국은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금융업에서 뿐만이 아니라 이런 농축산업에서도 상당히 영향력이 있는 그런 위치, 상당히 영향력이 있는 나라임을 확인할 수 있고 진정한 경제 대국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건 미국의 대외 의존도를 나타내는 저 빨간 동그라미를 보실 수 있을 건데요. 이렇게 미국은 대외 의존도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상당히 작은 편입니다. 하지만 2014년 상품 교육 최대 수출국 이 원 그래프를 보면 미국이 2위를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대외 의존도가 낮음에도 불구하고 교육 최대 수출국에서 2위를 기록했다는 것에 미국이 경제 대국이라는 것 역시 또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일본입니다. 일본의 주요 산업은 자동차 산업, 기계 산업, 전자산업, 물질 산업, 에너지 산업이라고 합니다. 일본은 농토가 적어서 대부분의 식량을 수입한다고 합니다. 최근 아베노믹스로 경제 성장세를 보였었으나
얼마 전 계속해서 역성장을 기록하면서 새로운 대안을 모색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의견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캐나다는 서비스 산업 중심의 경제 구조를 지니고 있는데요. 풍부한 천연자원을 보유하고 있고 고도의 개방 경제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경제 및 무역의 높은 대미 의존도를 지니고 있다고 합니다. 멕시코 역시 캐나다처럼 대미 의존형적인 성향을 가진 나라입니다. 멕시코는 소득 분배 불평등 문제에 직면해 있는데 그래서 그걸 해결해 나가는 데 정부가 초점을 두고 있다고 합니다. 멕시코의 주요 산업은 식품 및 음료, 담배, 화학제품, 철강, 석유, 광업 등이 있고요. 석유 산업이 국가 재정의 주요 수입원이라고 합니다. 칠레는 국제 원자재 가격의 변동에 따라 경제가 크게 영향을 받는데 구리 수출이 총 수출의 55%를 차지한다는 점에서 그 이유를 잘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광업, 농업, 서비스업은 경쟁력이 있으나 제조업이 매우 취약한 산업 구조라고 합니다. 페루는 전체 산업 구조에서 국영 부분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고요. 천연 자원 및 값싼 노동력은 풍부하나 기술 및 자본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최근 경제 성장률이 중남미에서 가장 높음을 조사하다 보니 알게 되었고 이것으로 보아 페루는 좀 많은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브루나이는 경제가 석유와 천연가스 등 막대한 양의 천연자원을 바탕으로 하는 시장 경제 체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보아서 브루나이도 세계 그런 자원의 그런 가치 변동에 따라서 나라의 수입이 매우 변동이 심할 것으로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싱가포르는 모두가 아시다시피 세계적인 교통, 물류, 금융, 원유 거래 중심지입니다. 국영 기업이나 다국적 기업이 경제 중추적 기능을 수행한다고 합니다. 말레이시아는 많은 발전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나라인데요. 그 이유에는 안정적인 사회, 풍부한 부존자원, 제조업 위주의 경제 발전 노력이 있다고 합니다. 1986년 이후에 수출 지향형 공업화 정책을 추진하면서 지금의 어떤 동남아시아의 경제 중심지 역할을 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베트남은 높은 대외 의존도를 지니고 있습니다. 또한 총 노동인구 60% 이상이 농림수산업 같은 1차 산업에 종사한다고 합니다. 쌀, 커피, 후추, 원유가 주요 수출품입니다. 호주는 서비스업이 전체 GDP의 74.9%를 차지하며 부동산, 비즈니스 서비스, 금융보험, 건설업 등이 특히 발달하였다고 합니다. 다만 서비스업에 비해서 제조업은 저인구 밀도, 기술 인력 부족 등으로 발달이 부진하다고 합니다. 뉴질랜드는 고도로 발달된 1차 산업 국가인데요. 특히 목축업의 형태는 세계 최고의 자원과 규모를 자랑한다고 합니다. 양모, 낙농품, 육류의 생산과 수출이 국민 경제의 골격을 이룬다고 합니다. 현재까지 TPP 협상에 참여한 국가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TPP는 세계 GDP 규모의 40%, 무역 비중의 3분의 1을 아우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최초 가입 4개국인 브루나이, 칠레, 뉴질랜드, 싱가포르와 8개 회원국인 미국, 일본, 호주, 페루, 베트남, 말레이시아, 멕시코, 캐나다 등 총 12개국이 참여하는 거대 무역 협정입니다. 중국도 2013년에 가입 의사를 표명했지만 현재는 TPP에 맞서 자국 중심의 RCEP에 집중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TPP 협상국이 분포하는 지도입니다. TPP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TPP는 무역 장벽 해소를 통한 높은 수준의 시장 자유화, 역내 공급 체계 강화와 새로운 통상 이슈 대응에 맞서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PP는 각종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의 철폐로 교역을 증대하는 데 앞장설 것입니다. 둘째, TPP는 위생 검역, 제품 규격, 정부 조달, 지적 재산권, 금융 통신 등 다양한 분야에서 통일된 기준과 양식을 제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그간 양자 간에 FTA가 지고 있던 스파게티 볼 현상을 해결해 비용을 절감함으로써 원활한 무역을 유도할 것입니다. 여기서 스파게티 볼 효과란 각 나라별 거래 비용이 반감되어서 관세 절감 효과를 누리지 못하는 현상입니다. 마저 말씀드리자면
TPP를 통한 넓은 시장 확보는 침체된 국제 시장에서 아시아와 태평양 지역 간 잠재적인 성장 능력을 깨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TPP 협상국 경제 규모의 공통점은 대체로 높다는 것입니다. TPP 협상 이후 GDP 변화에 대해서 보면 2014년 전 세계 GDP는 77.3조 달러였으나 이중 TPP 참가국 GDP는 28조 달러로 전체 40%를 차지하였습니다. 2020년 TPP 참가국 GDP를 예상해보면 34.6조 달러로 24%가 증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TPP와 한국 경제의 관련성에 관하여 발표하겠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제까지 TPP 참여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 이유는 한미 FTA와 한중 FTA의 체결 때문이었습니다. 또한 중국 역시 TPP에 참여를 못했는데 우리나라가 중국의 눈치를 봐서 TPP에 참여하지 못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TPP에 가입하지 못하여 전 세계의 약 40%에 달하는 시장을 선점할 기회를 놓치게 되었습니다. 또한 아시아 태평양 경제통합 흐름에서도 뒤처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만약 우리나라가 TPP에 계속 불참할 시 우리나라의 제품 가격 경쟁력은 하락할 것입니다. 타국의 관세가 없어지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수출 부문에서 상당히 불리해질 것입니다. 또 앞으로 10년간 GDP가 12%가량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연간 4천억 원 이상 생산이 감소할 것으로 추측됩니다. TPP가 우리나라를 빼고 출범할 시 우리나라의 섬유 의류 사업은 성장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섬유 의류 최대 수출국인 베트남의 의류 수출 기반 확대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 기계나 철강 금속, 자동차 사업 부문은 기술력이 높은 일본에게 밀려 가격 경쟁력이 약화되는 등 약세를 보일 것으로 보입니다. TPP 참여 시 일본과 같은 FTA 미체결 국가의 시장이 개방되어 수출이 확대되고 교역 환경이 개선될 것입니다. 이는 TPP 협상 참가국가 우리나라의 FTA 체결 현황을 보여주는 표입니다. 현재 미국, 칠레, 페루, 브루나이,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베트남과는 체결을 하였고 일본,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그리고 멕시코와는 아직 협상 중에 있습니다. 또한 역내 투자와 현지 생산 환경이 개선되어 우리나라와 타국과의 사이에 많은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반면 TPP에 불참할 때와 마찬가지로 일본과의 경쟁에서 밀리는 것은 여전합니다. 똑같이 관세를 매기지 않더라도 일본이 기술적으로 우위에 있는 산업이라면 밀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농수산물 수출국에서의 무관세 수입이 증가하여 국내 농수산물 산업이 약해질 것입니다. 이는 현재 수입 위험평가 단계를 밟고 있는 품목으로 감자, 사과, 포도 등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TPP와 기존 체결했던 FTA를 비교하여 효율적으로 활용해야 하기 때문에 정부가 부담을 느낄 수 있습니다. TPP를 가입할 시 말레이시아나 베트남과 같은 국가로 자동차나 그 부품의 수출이 증가함으로 이익을 얻을 수 있으나 일제 자동차 수입의 증가와 가격 경쟁력 하락으로 인해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섬유나 반도체 산업의 경우 우리나라가 강세를 보여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한국의 TPP 가입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유력하게 떠오르고 있는데 TPP에 가입하기 위해선 관심 표명을 한 후 예비 양자 협의를 거친 뒤 협상 참여 선언을 하고 공식 양자 협의 후 기존 참여국의 승인 후 국회에 보고하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2014년 2월 캐나다, 호주, 브루나이, 뉴질랜드, 베트남 등과 예비 양자 협의를 거친 바가 있으며 박근혜 정부에서 TPP 가입을 서둘러 추진하는 중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향후 필요한 조치입니다. 자동차 산업과 같이 민간 분야 피해를 최소화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업 지원 방안을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수요 산업 이탈을 방지해야 하며 외국에 나가 있는 현지 진출 기업에서는 효율성 증대 및 이익 극대화를 도모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나라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논의를 강화해야 합니다. 이는 현재 TPP 가입국 간 이해관계를 나타낸 표입니다. 그럼 지금까지 TPP에 관한 발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